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39포인트 떨어져서 1.4%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15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6% 하락했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가 오늘 좋지 않았고요. 코스피는 2700포인트를 또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많이 내렸었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또 높아질 수도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또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중국, 니케이, 유럽, 미국 전부 다 할 거 없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하락장에서 끝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이 분위기 좋게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음봉 3개가 나오면서 바로 저점 라인 부근까지 지금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 잘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꺾였고요. 아직까지도 코스피 자체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대로 쭉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 계단식 하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적어도 이 중장기적인 60일선을 넘어서서 21선과 60일선이 정배열로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시면 좀 이런 이제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도 사실 고점을 한번 찍고 증시가 고점을 한번 찍고 쭉 떨어지기 시작할 때 보면 한참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뚝 떨어지고 또 횡보를 하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계산식으로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반등을 할 때 보면은 바닥을 또 여러 번 찍으면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돌리는 대세 상승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차분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만 보더라도 코스피 자체가 대세 상승장이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한 3번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근 10년 가까이 동안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금리 인상과 계속해서 좀 글로벌 악재가 터지는 구간에는 사실 섣불리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이번 달은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네요. 그래서 7일 뒤인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글로벌 증시 따라서 같이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조 이상으로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이렇게 반등을 꺾어버리는 그런 음봉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기도 하지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크게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장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앞으로 비전을 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런 좀 테마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조심을 하시라라고 저는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월봉도 그렇고요. 투자자 보게 되면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도 사실 쉽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증시가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좀 차분히 이 시장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1220원 정도 되었고요. 2.5원 정도 올라서 추가로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선 이제 돌파를 좀 하였고요. 여러 번 바닥 다지고 이제 좀 21선 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한번 찍으면서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환율이 계속 1250원 가까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위치까지 좀 올라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치고 나가주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박스 밴드에서는 상단 위치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하락 반전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도 네, 크게 네, 상승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뭐 크게 의미 있는 반등은 하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을 보았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6%로 네, 꽤나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채금리 급등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뭐 그런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섣불리 네, 엄청나게 급하게 할지 아니면 시장 경기 둔화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돈을 이 푸는 방향으로 갈지 일단은 뭐 FOMC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세계 경기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또 타격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워낙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네, 시장 설명드렸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25,5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시간의 가격은 150원 정도 추가로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량은 크게 많지 않았지만 좀 상승 반전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저는 뭐 시장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뭐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한참 밑에 있다가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네, 원자력 관련 종목들도 다들 비슷한 움직임으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네,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하락률이 네, 낮았던 것 같고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음에 이렇게 또 상승이 좀 눌러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 며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따가 네, 지금 거래량부터 보겠습니다. 430만 주죠. 네, 43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0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뭐 500만 주 미만으로 3일 연속 등장을 했고요. 이전에 보시면은 5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내려갔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500만 주 아래로 떨어지고부터는 지금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게 네,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원자력 테마 모두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낮다라는 것은 그 가격대에서 지금 매수와 매도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매수할 이유도 없고, 네, 특별하게 매도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은 그 가격이 매수자, 매도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가격대가 꽤나 이제 많이 수렴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가격대가 움직였을 때 그 거래량이 좀 힘이 실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네,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아래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차트도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지금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좀 그렇게 네, 도와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거래량이 이 정도는 터져줘야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거래량이죠. 네, 이때도 좀 괜찮게 터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는 단계고요. 네. 오늘도 일봉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 모양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죠? 왼쪽 봉우리 하나 만들고 오른쪽 봉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장이 반등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또 쌍바닥 자리 그리면서 또 치고 나가준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예상대로라면 좀 더 횡보를 하다가 네,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뭐 큰 움직임이 없어도 되고요, 사실. 아니면 뭐 이 21선과 좀 수렴 패턴을 만든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주가를 가두리를 하다가 한번 치고 나가는 뭐 그런 그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만 본다면 사실 기술적 분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차트 하나만 보고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두산중공업의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네, 개선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다 캐치를 해야지 우리처럼 이렇게 두산중공업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보면 계속해서 음봉을 때리고 눌리고 네, 주가를 못 올라가게 뭔가 의도적으로 네, 굉장히 악의적인 이 세력이 붙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아, 이제 상승이 좀 임박을 했겠구나. 네, 그렇게 천천히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좀 눌리고, 네, 좀 올라가고, 뭐, 그거 하루하루 돈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네,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업 가치를 충분히 분석을 했고, 거기에 대한 상황이 아직까지도 괜찮고, 이제 그 산업 트렌드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았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차트 자체를, 네, 크게 보지 않고, 좀 좁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네,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땡겨가지고, 네, 일봉만 하나 봅시다. 일봉만. 그죠? 이걸로만 가지고는 사실, 네, 뭐가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뭐 하루하루 주가에 연연하기보다, 네, 그런, 차트에 너무 집중하기보단 차라리 차트를 보실 거면, 네, 초단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하루하루만의 그런 움직임, 네, 거래량과 그 다음에 그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분석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할 때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좀 편안한 투자를 위해서는 그렇고 여유 있는 투자를 위해서는 확실히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장기적인 흐름을 기다려 왔을 때 네, 큰 수익을 못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중간 라인을 보시면 13,000원이었고요. 지금 요 중간 라인을 보시면은 네, 22,000원입니다. 근데 뭐 한 1년 이상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뭐 두 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죠, 지금 가격대는.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결국에는 올라갔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전 재산을 넣었다고 했을 때 이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평균적으로 가격대가 한 60% 이상 올랐다라고 합시다. 60에서 70%까지 올랐다라고 합시다.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이 본인의 자산을 60에서 70% 2년 만에 그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 단타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벌고 어떨 때는 잃고 이런 식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이 단타라는 것은. 그래서 수수료가 계속 나가면서 이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2년 동안 사실 뭐 내가 뭐 저번 달에 작년에 너무 잘했습니다. 단타를 엄청 잘해가지고 한 몇 천만 원 벌었어요. 몇 억을 벌었는데 올해 막 이 장도 안 좋고 막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네, 한 두 달 진짜 그렇게 멘탈이 나가가지고 돌렸더니 네, 이 번 돈을 또 다 잃을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 투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네, 결국에는 안정적인 그런 은행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 금리가 60에서 70%라는 소리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계속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장기 투자가 답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종목 분석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 적자에서 제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 첫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그 산업이 그러면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 그 주식 백서라고 해서 제가 막 그런 이 종목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주가라는 것은 이 실적에도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 이 성장성에 대해서 더 크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실적은 마이너스라도 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는 이 투자자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이 기업이 매년 몇 프로의 성장률을 가지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몇 년 뒤에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고 그 향후 5년 뒤에는 몇 프로의 그 ROE를 달성하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뒤에 그 가치를 추정을 하고 그걸 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뉴스가 뜰 수도 있겠지만 뉴스가 떴는데 뭐 크게 오르지 않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뻥 튀면서 오를 때, 네, 그때 이제 개인들이 이제 접하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결국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 투자자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죠. 그게 목표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세력들 마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들이 얼마까지 이 두산중공업을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사실 우리가 막 이 재무제표 보고 뭐 추정하고 분석해도 사실 굉장히 그렇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투자자들의 기준에 맞추어질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기준이 저는 어, 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좀 더 올라갈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를 요 어느 정도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확한 목표가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막 올라갔을 때 이제 분할 매도를 하던지 천천히 이제 대응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수익을 보고 싹 빠질 수 있고 뭐 세력이 이렇게 쭉 올렸다가 또 쭉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다 분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처음에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경험을 해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미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천히 투자를 하시고 천천히라고 해서 내 돈이 늦게 벌리는 거 아닌가, 내 돈이 남들은 빨리 번다는데 막 천천히 버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만에 이 거의 수익률이 60, 70%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결국에는 오늘도 우리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일단 요 중간 정도에서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양운선 한번 타고 좀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정도 이 1차 저항선으로 잡고 대응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하루가 뭐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노리고 있는 그 거래량도 있고 노리고 있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 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확고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점점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수급 보면 기관 투자자가 14만 8천 주, 외국인 투자자가 39만 3천 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또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확실히 이전에 연속으로 계속 매도하던 그런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깨졌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주 매도 세력인 금융 투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근데 뭐 10만 주, 20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보험 투신도 꾸준히 좀 들어와 주네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와 주는 모습이고 연기금 투자자 어제 조금 매도했지만 오늘 33만 주 매수하면서 확실히 또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지분을 또 늘리기 시작한 건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무튼 4월 달 들어가지고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이 3월 달까지는 좀 옵션 만기 이후부터 뭐 크게 지분은 늘리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거의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다면 4월 달 들어서는 조금 다시 매수를 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오늘 마지막에 올라갔던 것과 시간 외에도 올라갔고 그리고 쌍바닥 라인 자리 241선 지키면서 좀 치고 나가는 그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최근에 계속 감소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2061만 주로 4월 4일에 대비해서는 한 30만 주, 32만 주 정도가 좀 늘었는데요.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또 늘었습니다. 오늘 70만 주 정도로 조금 늘었는데 뭐 크게 많은 양 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공매도 거래가 어느 정도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공매도가 좀 활발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공매도가 더 늘어나기보다는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4월 20일 정도, 4월 21일 정도에 그 공매도 잔고가 또 대량으로 줄어드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주 상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신주 상장 정도만 넘어간다면 이런 이벤트 자체는 이제 완벽히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 체결 112만 주, 상환 122만 주 정도로 체결 상환 뭐 거의 비슷했고요. 체결량이 좀 줄어 있다가 오늘 조금 늘었습니다. 뭐 늘었음에도 상환이 여전히 더 많아서 잔고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이제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좀 빠져나간 것 같고요. 이제 새로 이제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기 시작한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상세는 외국인 추정 39만 주에서 38만 주로 감소를 좀 했고요. 뭐 어제에 비해서 뭐 크게 많이 매도한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유 자체는 8.26%.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또 주요하게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주목할 만하고요. 누적 매수를 보았을 때는 한 달 동안 지금 기간 투자자가 130만 주, 1300만 주죠. 1300만 주, 금융투자 1370만 주를 매도했고요. 보험 투신 사모는 뭐 크게 변화 없었고, 기타 금융, 기금도 이제 11,000주,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금을 보면 이제, 좀 매도로 잡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전에 매수했던 그 양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조금 더 3월 2월 달까지 볼까요? 2월 달부터 해서 보면 뭐 거의 비슷합니다. 매도량이 거의 뭐 비슷하고요. 비슷하죠. 그래서 크게 이 최근 2달 정도, 2달 정도 동안은 크게 매도 없이 진행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연기금 투자자가 그동안 꽤나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 1월부터 해서 보면 기금이 이제 1,0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주면 지금 지분의 거의 2%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 지분을 늘려왔고, 최근에 이제 신주 상장이 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투자자는 오히려 지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매도 반복하면서 좀 뭐 보합 수준으로 머물렀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4월 달부터 이 지분이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또 두산중공업에 대한 좋은 흐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이 지분을 늘려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가 되는 이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소식이 뭐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미국의 최대 철강사도 뉴스케일 파워에 베팅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뉴코라고 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182억 원 규모의 파이프 약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총 투자액이 이제 2억 3,600만 달러로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SMR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투자금이 계속 몰려들고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 대한 은행이 또 투자를 했다라고 했었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GS, 삼성, 그다음에 두산 이렇게 3사가 또 투자를 했었고요. 지금 구체적인 상장 이 시기에 대해서 상반기 정도라고만 발표가 나고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반기 안에 상장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2달 정도 남았으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진행 사항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이 투자 유치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가볍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체코 쪽에서 테멜리 원전 부지 내에 SMR 건설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도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홀텍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GE 히타치에 이렇게 공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뉴스케일 파워, 홀텍 인터내셔널, GE 히타치 모두 이제 SMR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원전 안전성을 유일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래서 홀텍 인터내셔널이라든지 G 히타치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홀텍 인터내셔널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과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 이렇게 SMR에 대한 건설을 또 체코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체코와 미국의 원전 동맹 강화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 이어서 체코까지도 지금 SMR을 껴서 지금 대형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체코가 이제 체코 사업, 폴란드 사업 모두가 뭐 미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주요 기자재를 납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것들, 네, 두산중공업이 네, 미국 쪽에 많이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미국의 그런 원전 협력에 대해서 미리 약속을 했었고, 뭐 러시아와 이제 이집트 원전 그 아직 최종 체결은 안 했, 최종 그 계약은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최종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전쟁 때문에 그런 미지수지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체코도 네, 그런 제2의 이집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전부 다 수주를 못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렇게 이집트에서 수주한 것만 보더라도 한 EPC 그 사업만 하더라도 6천억, 뭐 6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수주를 했거든요. 아무튼 네, 그런 규모로 보았을 때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원전 이 수주량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 입찰을 하고 있지만 그게 미국 쪽에 좀 유리하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괜찮은 그런 이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체코 원전 신규 수주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공동협의회죠. 네,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 원전에 대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거의 뭐 가격이 2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SMR 기술도 있겠지만 그 확실히 우리나라 이 1대1로 보았을 때는 네, 대형 원전 기술력과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충분히 수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이 하든 뭐 우리나라가 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원전 시장 자체는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1200메가와트급 두쿠마니 지역에 한 기를 건설할 예정인데 여기에 추가로 테헤란도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3기의 추가 원전 건설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코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폴란드도 그렇고요. 지금 중동, 뭐 유럽, 뭐 아니면은 아시아, 동아시아, 뭐 이런 중앙아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원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원전을 되찾은 두산중공업이 인고의 시간을 끝냈나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또 실린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 일단 여기서는 이제 신용 등급이 이제 BBB 제로의 등급에 이렇게 안착하고 그다음에 BBB 플러스까지 더 신용 등급이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판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제 그 계속해서 우려가 되던 그런 재무 자체, 신용 등급 자체가 많이 네,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채무 다이어트를 했고 원전으로 현금 창출력이 커진다. 그리고 이미 현금 창출력은 그 두산 밥켓이라든지 그런 자회사로부터 이미 안정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자금도 지금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 그 부채 허덕이는 그런 일은 거의 뭐 0%에 가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 그다음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또 평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원전 사업을 보았을 때는 신한울 3, 4호기가 당장 이제 실시가 될 수 있죠. 근데 실시가 된다라고 해서 당장 건설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 2025년 정도에 네, 건설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2025년이라는 것은 그런 환경 부지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 이미 진행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서 평가를 했을 때 202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축시켰을 때는 뭐 2023년이 될 수도 있고 202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뭐 2025년에 지어진다라고 해서 아주 먼 얘기다. 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건설이 다시 고려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을 점쳐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이 사업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건설 재개가 되었을 때 원자로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은 7, 8년에 거쳐서 연간 2천억 원 내외의 매출과 수백억 원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이 신한울 3, 4호기 두 개만 하더라도 이렇게 매년 고정적인 매출과 이 영업이익을 확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한울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 원전 수명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새로운 원전을 짓든지 아니면 SMR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해외 그 원전 사업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상황을 잘 이제 흡수시켜서 네, 결국에는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네,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도 뭐 사실 뭐 크게 재미없이 진행했지만 뭐 다음 주 네, 다다음 주 뭐 그쯤 해서 좀 움직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도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